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의 팔자명리학 제 15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격국체계. 오늘 이번 강의부터 이제 격국에 대해서 쭉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격과 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국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짧게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짧게 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격국은 이 현대 명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용신이나 십신 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현대 특히 자평 명리에서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격국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명의 형국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정격과 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정격과 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리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십신, 10가지 신이라고 하는 이 십신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명의 형국 분석으로 해석하는데 운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십신을 통해서 이제 명의 형국에서 관계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이 신법 시기에 이런 관계의 단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 팔격이라고 하는 이 정격 체계를 수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격은 보시는 것처럼 식신격, 상관격, 편제격, 정제격, 편관격, 정관격, 편인격, 정인격 이렇게 해서 십신 중에서 비경과 겁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십신을 이제 격국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격국은 이제 정격과 외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격은 이제 보통격이고요. 그리고 외격은 특수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정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성숙한 차원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격국 체계가 수립되고 정착되는 데 있어서 연해자평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 중기 때 이후에 이제 또 삼명통회라고 하는 명리학의 고전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삼명통회에서 이게 이제 격국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명을 논하는 데 있어서 격국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전통 명리학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완결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명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몇몇 이제 특징 있는 조합의 격식을 찾아서 명칭을 붙이고 이제 분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 때 이제 서자평의 표준 모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신법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 연주가 아닌 일주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천간, 일간을 중심 나로 보는, 자신으로 보는 새로운 이제 명의 형국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십신부어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승이 쓴 이제 연해자평 1127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격국을 18가지 내격과 외격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격과 내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560년 명대 중기에 와서 이제 만민영의 삼명통에서 격국 체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 팔자 구조가 우리가 이 팔자 그러면 한 사람의 연월일시 8글자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 것 같지만 이 조합 형식으로 보면 50만 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 형식에서 이 규칙적인 어떤 특징을 어떻게 찾아서 이거를 분류할 건가. 이게 이제 초기 명리학 그리고 이제 표준 모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명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 몇 가지를 찾아서 그 조합에 어떤 특징을 붙이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자, 특히 이제 서승의 연해자평에 보면 명리학 발전에 기여한 자평법, 자평명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평명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으로서 격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격국책, 이제 격을 얻어야 이제 이 팔자의 서로의 이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격인데요. 이 격은 연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미 연을 팔자의 중심으로 놓은 건 이제 고법식이거든요. 고법식인데 신법으로 들어와서는 표준 모형이 등장해서는 이제 일지로 넘어갔지만 격은 연주도 아니고 일주도 아닌 월지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월주의 지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에서 격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고전모형하고 표준모형의 경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신으로 격을 얻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에서 격을 찾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십신에서 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격의 구조가 8개의 격, 8격이 이제 결국 십신 중에서 8개가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팔자의 사주에 나타나 있는 팔자의 관계 분석의 이제 출발점이면서 또 마지막 귀결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격을 얻는 기준이 재강을 중요한 거로 본다. 재강. 재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격국을 얻는 데 있어서는 월령과 재강을 보거든요. 월령이라고 하는 거는 월주, 그러니까 연주 다음에 월주 때 그 사람이 태어난 달, 월주에서 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원이라고 하죠. 천원, 지원, 인원이 있죠. 그래서 천간은 천원, 지지는 지원, 그리고 지장간이 이제 인원인데, 이 지지에 있는 월지에서 이 격국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찾는 걸 이제 월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명운에서 실제로 그 명운이 어떻게 되라고 호령하는, 마치 전장터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병사들한테 어디로 가라, 뭐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월령, 그게 영입니다. 영. 사주에서도 그 전체 사주 형국에서 명령을, 그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명령하는 걸 월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월지입니다. 재강은 뭐냐? 재강은 이 월령이 지시한 그 운명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통제하는 것. 그게 재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장교가 쥐봉을 가지고 막 이제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호령을 막 해. 근데 호령이 이제 사주로 보면 월령이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재강이에요. 지휘봉 자체가. 지휘봉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내려주는 모션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장수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에 따라서 병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서라, 가라, 뭐 어떻게 해라 통제하는 일종의 수단이 지휘봉인데, 바로 사주에서 그렇게 운명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재강입니다. 그래서 월령 재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월령이 중추가 되고 연월시를 찾아서 격을 찾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격국이 결정된 다음에 용을 논할 때, 이제 용신이죠, 용신. 신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 법칙은 상생을 활용한다. 그리고 관을 만나서 재를 보고, 이건 재관의 연결망 여러분, 지난 14강에서 했죠. 그래서 살을 보고, 살을 만나서 인을 보고, 인을 만나서 관을 본다. 그래서 이 재관의 연결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감이라고 하는 서산 이감의 방법인데, 연애자평의 보법1과 보법 2편에 나와 있는데, 보법 2편입니다. 제가 오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평법은, 그러니까 자평명리죠. 자평법은 전적으로 일간을 위주로 하고, 이게 이제 신법에서 표준 모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강이 쓰인 것을 월령으로 얻는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연월일시 지지에 이르러 그 단초를 찾아낸다. 격이라는 것은 월령의 재강을 쓰는 것이니, 연월일시를 널리 찾아 격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그 법이 여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100가지 법으로서 100가지 실수를 한다. 서산 이감 선생은 그 변통을 터득하여 10가지 격을 6가지 격으로 나누어 중시하여 관을 말하고 인을 말하고 재를 말하고 살을 말하고 식신을 말하고 상관을 말했다. 그러니까 십신을 말했다 얘기죠. 그것이 줄어들었다가 커짐에 따라 효험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법에 말하기를 관을 만난 재를 보고 살을 만나 인을 보고 인을 만나 관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월령 재강에서 왜 그러면 격을 얻어야 되느냐. 이제 그 답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행의 기에서 월령이 시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월령의 기, 월령 설명드리죠. 월령의 기는 명의 전체 구조에서
출생한 때 하늘과 땅에 음양과 오행의 기가 흐르는 상황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연월일시 사주 중에 월주, 그 중에서도 월주에서도 이 월의 지지, 이 월지가 전체 사주에서 음양 오행의 기, 그리고 절기, 기후를 다 그 기운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월주라는 겁니다. 월지죠. 월주의 지지. 그래서 이 월지가 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형국의 팔자에 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월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에 그 전체 사주의 기운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월지를 월령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주가 각각 연의 한계를 관리한다. 그래서 월주는 인생이 발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주 중에서 자신은 일간이지만 전체적인 운의 흐름의 구조는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월주의 흐름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월령이에요. 그러니까 월지가 전체 운의 흐름, 팔자의 운의 흐름을 관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흐름을 나는데 그게 이제 월령이고 거기서 어떻게 가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제강이다. 그래서 월령 제강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이제 사례 하나 우리가 계속 그 소강절의 그 명예 구조를 가지고 놓고 보는데, 자 이게 소강절의 사주의 운이에요. 자 위에 여기 연월일시에 천간이 있고 여기 천원이죠. 그 다음에 해, 축, 자, 술, 여기 지금 지지죠. 지원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여기 이제 지장간이죠. 이 천간에 이거 지지에 요 지원,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이에요. 그죠?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면 자, 이 소홍의 사주를 보면 이 갑목이죠. 오행으로 그 천간으로 보면 일간으로 보면 이제 갑인데 오행으로 보면 목이에요. 그죠? 목. 그래서 언제 태어났냐? 월주를 보면 축월이에요. 축월이면은 음력 12월 섣달에 음력 섣달에 태어나서 월령의 지지는 축이죠. 축. 그럼 이 축의 기본적인 기는 뭐예요? 토죠. 음행으로 보면 토야. 축토야. 축토는 일간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정제가 되는 거죠. 정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연주에 이제 그 해수가 들어와서 이제 정인이 됐고, 그리고 또 신금, 연주와 월간과, 연간과 월간에 이제 각각 이제 금이 들어와서 이제 정관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서술한 대로 해서 이제 격을 얻으려면 당연히 이제 여기 이 월주에 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축토를 봐야 되는데 이 축토가 정제인데 이 정제, 이 월주에 있는 이 기운, 이 월령이 이 천간으로 이게 이제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게 투출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주 명리에서는 투출되는 것, 이 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소홍의 그 사주를 보면 지금 천간에 보면 천원이죠. 천간에 보면 정제가 없어요. 뭐를 봐야 되느냐? 월지의 축의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지장간을 보면 여기 신금이 있죠. 신금. 신금의 정관이 있어요. 신금의 정관이 있으니까 여기 천간에 있는 정관이 결국 이 격국으로 보면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의 축토의 지장간에 정관이 없으면 격국에서 정관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지장간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그러니까 격국을 찾을 때 이게 어떤 격국이냐를 찾을 때는 월지에 있는 이 십신이 천간에 던져져요. 천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이 없으면 어디서 찾는다? 지장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지장간. 그래서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월지하고 지장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번 15강에서는요, 격국체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격과 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16강에서는 이제 격국체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편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